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한빛병쇼 피부과 전문의 한빛병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 최홍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 개그맨 40년 했거든요. 네. 옛날에 안녕하세요. 개그맨 최홍림입니다. 막 그러다가 네. 한 25년 후에는 전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최홍림이에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최홍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가 바뀌었어요. 그냥 합쳐서 만능 엔터테이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엔잡러. 그렇죠. 네. 잡이 많아요. 네, 잡이 많은데 네. 제일 바쁜 건 역시 가수죠. 트로트 생활하니까요. 네. 왜 이걸 진작에 안 했지? 가수는 물론 타고나야 되겠지만, 내가 우리 딸이 연예인 한다 그러면 무조건 좀 가수 시킵니다. 왜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사랑도 많이. 어떤 면이 제일 좋아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고, 음흠. 무조건 박수를 많이 받으니까 음흠. 에너지가 넘쳐. 한 3-4군데 다녀도 네. 에너지가 넘쳐. 동치미는. 지금 하루에 서너 군데를 다닌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동치미 한 군데 와서 4시간 반 녹화하면 막 하루가 막 꺼지잖아요. 네. 이거 뭐 왔다 갔다 뭐 8시간 해도 네. 정말 안 지쳐. 박수소리 듣고 한호성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노래를 잘해서 그래요. 아니, 잘은 못해. 정말 노래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열심히 그 하고 얘기를 있습니다. 저기 매니저이자 사장님이 한수영 씨요. 씨가 많이 그러지 않아요? 얘기해요. 많이 좋아졌다고. 아니 저는 노래를 이렇게 이제 보내주면 딱 예. 보면 노래에 감성이 실렸다. 예. 옛날에는 가사를 따라하기가 바빴는데 이제 감정이 실려. 예. 어. 근데 이제 한수영 씨 대표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은 자기 색깔을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한대요. 네. 근데 오빠는 타고난 목소리가 있어서 그 사람 노력할 것만큼 안 해도 오빠는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는데 이걸 만들질 못한다는 거야. 가꾸질 못한다는 거야. 그것만 좀 잘 가꾸면 오빠는 참 좋았고 한 20년 전에 가수를 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쟤는 뭐 늦었다고 한 날이 제일 빠른 것 같고. 그래요? 네. 사실은 뭐 이제 최홍림 씨는 제가 방송을 같이 하면서 봐서 아는데 동치미는 부담스러워해요. 네,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 녹화된 수요일 날 되면 안 돌아다녀요. 네.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서 네. 원고를 본인이 읽는 걸 못 하니까 네. 사모님 계속 시켜가지고 생각하고. 사모님 시켜서 질문 하라 그러고 네. 연습하고. 근데 가수는 안 그러나 봐요. 가수는 두근거려요. 너무 좋아서. 아. 우리가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 전날 잠 못 자는 거. 아니요. 못 칠까봐 잘 못 차지. 막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데도 가고 그러는데. 오늘도 가서 얼마를 읽고 와야 되나 그래요? 이거 잠 못 자지.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행사장 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막 박수 쳐.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인기 있는 가수가 있는데 뒤에 있죠 또. 예, 그분들을 등에 업고 앞에 나가서 막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아직까지. 잠깐만요. 윤희님 저기 남편분 골프 치다 벌에 쏘고 손이 팅팅 부었다 그랬는데 일단 냉찜질을 하시고요. 찔린 자리에 그 벌들은 저기 침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보고 있으면 빼고 없으면 일단 이제 빠졌으니까 얼음 찜질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디를 저기 병원을 빨리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집에 있으면 혹시 스테로이드 연고가 있으면 넓게 많이 바르면 좋아요. 얼음 찜질하고 스테로이드 넓게 좀 센 스테로이드를 좀 발라주고요. 뭐 횟수에 제한 없이 좀 많이 발라주고 먹는 스테로이드가 있으면 그것도 한 하루 이틀 먹으면 빨리 들어갑니다. 스테로이드가 없으면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이죠. 아니면 아스피린 이런 거 해서 좀 드십시오. 그러면 찬 찜질, 바르는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먹는 아스피린. 집에 먹는 스테로이드 있으면 좀 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거 별에 쏘이는 거 있잖아요. 네. 얼마 한 달 전에 유명한 인도네시아 그 체크 갑부가 그거 있잖아요. 말 타고 폴로 하다가. 폴로 하다가 하프마다 들어가가지고 죽었잖아요. 네. 돈 많은 사람이. 네.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콜라를 따가지고 다 마시지 않고 운동할 때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포카리스트나 따가지고 마시고 놔두잖아요. 네. 그 단내에 벌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먹다가 쏘이는 미국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그래서 수 있겠네. 절대적으로 이제 뚜껑 있는 음료수 드셔야 되고 콜라 같은 경우는 다 드시고 놔두셔야지 네. 조금 맛이 났다면 큰일 나요. 네. 네, 그거 정말. 지금 왜 그러냐면 후두부로 들어가게 예, 되면 예. 이제 바로 이게 목이 부어서 지식사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일반 꿀벌 벌이면 독이 좀 약한데 말벌 독은 이 두경부에 쏘이면 후두가 막힙니다. 그래서 큰일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예. 돼요. 빨리 병원 가셔야 되고 만일에 이제 후두가 만일에 이렇게 막히면 이 자체는
그 자체가 독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질식사기 때문에 옛날 그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쵸. 모나미 볼펜 같은 거 이렇게 딱 그렇게 세로로 사선으로 자르면 예. 45도로 잘리잖아요. 되게 날카롭거든요. 여기 푹 찔러. 거기를 찔러서 예, 기도만 확보해주면 살아요. 뭐 무서운 일인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음. 여기 찌르면 기도로 찔려서 네. 찔러 여기 혈관도 없어요. 응급인데요. 그 이름 볼펜 말고 옛날 그 흰색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죠.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잘라서 여기 찌르는 겁니다. 누구 한 명만 용감하면 그런 분 다 옆에 풀로 치는 그쵸. 분 있으면 살릴 수 있었죠. 자, 오늘은 우리 최홍민 씨의 노래 얘기, 네. 노래 얘기는 뭐 노래 이따 두 곡은 해주셔야 돼요. 한 곡만 할게요. 두 곡 안 돼. 제가 4월 그 두 곡을 이번에 신곡 내왔거든요. 광주 여자 말고 또 있나요? 광주 핸드폰이 어딨나. 그것도 그 나만 들었구나. 그 가요 무대에 나와가지고 네. 되게 인기가 되게 좋아요. 핸드폰 냉장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 많아요. 우리 작가분 중에 미국에 있다가 네. 핸드폰이랑 리모컨을 바꿔서 갖고 왔다 공항에. 그런 분도 계시고 많고 이게 그 대단하다. 우리나라 한국협회 그 치매협회 네. 거기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음. 치매 환자들 분들 위해서 노래를 가르친다고 그 협약식도 했었어요. 아, 그랬구나. 예, 네. 노래가 좋다고. 그럼 그 두 곡?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홍림 씨의 그 대화 기법, 그다음에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하고 뭐 방송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이랑 대화를 네. 많이 즐기시는 것 같은데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뭐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 상황. 그 상황이 여러분, 있죠. 근데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얘기하는데 이게 촉이 되게 빨라야 돼요. 개그맨들은 특히 촉이 빠른데 네. 딱 분위기 딱 가면 이 자리는 내 얘기다. 음. 내가 주인공이다. 딱 와요 느낌이. 왜냐면 같이 간 남자애들이 별 볼 일 없거든. 그리고 보통 여성분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는 케이스도 있고 취급받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유일하게 어디 가서 말 안 하는 자리가 딱 있어요. 어디요? 이경재 원장, 함익병 원장 있을 때는 절대 이분들 앞에서는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 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익병 원장님하고 이경재 원장을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역사, 세계사, 정치, 경제 얘기를 궁금한 걸 잘잘잘잘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고 저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 생각만 하지 네. 절대 그때는 내가 말을 하려고 나서질 않아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네. 옛날엔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홍림 씨 얘기를 살살 긁어요. 긁으면 한 2시간 정도를 만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방송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방송. 근데 사실 이렇게 나이별 대화가 달라요. 네. 보통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혼녀라든지 아니면 결혼했다든지 아니면 좀 나이가 찼다든지 그런 부분이니까 거의 뭐 이제 뭐 남편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유치원생 부모들 내가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럼 너무너무 오빠 어떻게 별을 키웠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딱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이비 종교인처럼 얘기해야 돼요. 저희랑 얘기할 땐 그런 얘기 없잖아요. 네, 사이비 종교인처럼 얘기하면 맹목적으로 믿어요. 근데 그래? 야 그런 것 같아 여기 이렇게 교주 얘기하면 스타일? 네,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그 말이 맞아. 100% 맞아. 야 봐봐라. 너 유치원 애들 말 못하고 그러면 유치원 애들 딱 2명 딱 주면 꼭 가야 돼. 인생에서 꼭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알아? 영어? 물론 영어도 중요하지.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얘네들이 건강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말을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알아? 나는 우리 별이한테 공부 잘하는 얘기를 안 했어. 나는 무조건 왕따 당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왕따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돼? 운동 아니죠. 운동도 하나의 말은 되지만 운동을 여자애들이 해봤자 큰 도움이 안 돼요. 태권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니요. 그럼 뭘 잘해? 스피치를 배워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 옛날에는 이제 웅변이라고 했죠. 저희 네. 아는 뭐 별이 무조건 웅변을 가르쳐. 웅변을 잘하면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얘가 뭐라고 그러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해? 너 잘못됐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얘가 야 너 뭐 소풍 때 너 김밥하고 사이다 사와 예를 들면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별이는 너 그쪽에 이제 좀 애들 좀 있는 데서 너 뭐뭐뭐 사니까 야
네가 뭔데 너가 뭐 사오라 뭐 사오라 지적을 해. 애들이 알아서 갖고 오는 그런 거 지적하지 마. 딱 그렇게 싸워서 난리가 났대요. 어허.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유치원 저기 유치원 때부터 배워야죠. 아니야, 유치원 학부모 여성 그죠. 대부분 예쁜 여성들한테 그렇죠. 그런 다 얘기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예쁜 여성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죠. 제주에 다 이쁘니까. 네. 신기해. 그렇게 얘기해줘. 근데 이게 스피치가 7살 때부터 거의 배우거든요. 네. 빠르면 6살. 무조건 스피치는 영어 단어도 중요하지만 스피치를 하는 애와 안 하는 애는 가면 갈수록 차이가 틀려요. 저 때문에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오빠 말이 100% 맞아. 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애가 이제는 안 줘. 그리고 이렇게 우울해하지 않고 주는 게 안 된다.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6, 7살짜리면 한글을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워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래 말은 외워서 외워서 하는데 이제 이게 재밌으니까 글을 본인이 하는 본인이 이제 네. 그러니까 스피치는 꼭 빼야 되고 두 번째 뭐냐? 두 번째가 우리가 평생 우리 별이 보고 네가 아무리 스키를 좋아해도 스키는 안 탔으면 좋겠다. 위험하니까. 스키는 겨울의 운동이고 한 번 사고 나면 치명적이죠. 큰일 난다. 네. 근데 네가 평생 360을 놀 수 있는 거는 수영이다. 물가에서는 늘 놀 수 있다. 그것도 잘못하면 또 아니요, 그 스키보다는 덜 위험해요. 그렇죠. 스키는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수영은 정말 꼭 배워야 돼요. 수영만큼은 물에서 놀 수 있는 거는 미국은 수영의 학교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요. 하버드 대학원 들어가면 1학년 때 수영 다 필수로. 네, 그러니까 수영은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건 이제 안 배워서 그렇죠. 아니요, 2년을 레슨을 받았는데 물에 안 뜨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누구예요? 형이요? 저예요. 저 물에 들어가면 네. 아니 수영 코치도 신기하대. 진짜 신기하네. 물에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아요. 저보고 공부 가르치면 안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시킨 대로 해요. 네. 여기 팔에 힘 빼고 쭉 뻗고 이렇게 머리 쳐박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뜬대.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건 잘 아니 몸속에 돌 들어 있나 보네. 저는 수영도 저변까지 하잖아요. 네. 그것도 저 혼자 배웠어요. 저는 스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원래 잘하잖아요. 네, 저는 스승도 없이 그냥 혼자. 아니, 뭐 골프도 혼자 네, 했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부럽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본인은 사실은 원고를 보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난독증도 있고. 그렇죠. 저 강의 가도 오늘 두 군데 강의를 가면 보통 강의하면 똑같잖아요. 여기서 하는 강의하고 똑같잖아요. 비슷하죠. 네. 저는 물론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가 완전 뒤바뀌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니까. 큰 줄거리는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하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네. 너 누구랑 사니? 너 몇 층에 사니? 이런 그런 얘기는 거를 안 하죠. 안 하죠.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노래를 부르는 게 편해요. 나에 맞는 노래를 오시는 나에 맞는 노래를 불러주면 일단 오픈 마인드라서 편안하고 스피치 내가 이렇게 막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좋은 말들 뭐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듣는 사람 재미없는데 저는 제 인생 얘기하거든요. 부모님 얘기도 하고 제 인생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해줘서. 근데 홍림 씨 얘기 중에 네. 이런 데 사는 얘기 뭐 그런 데 사는 저는 다 모니터를 하거든요. 네네. 네, 너무 재미없어. 왜요? 네? 재밌는 거는 네. 너 누구랑 사니 그런 재밌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또 강의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정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거 언제 한번 털지 유튜브에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얘기 한번 하죠. 뭐 솔직히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옛날에 코미디 클럽이라고 있었어요. 김용호 선배가. 저기 거기서는 약간 정말 이제 재밌었죠. 야한 얘기 엄청 하고 그랬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야한 얘기는 아닌데.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야한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홍 박사님하고 상의도 좀 하고 제작진과 상의한 다음에 수위 조절이 되는 한 두어 가지 얘기를 그렇죠. 최홍님 특집으로. 아니 이건 뭐 굳이 그렇게 많이 뭐 수위가 높은 얘기는 아니니까요. 너무 재밌잖아요. 궁금하시죠? 네. 높은 얘기는 아니니까. 너 누구랑 사니? 그래서 저는 사니? 집중을 시키려면 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김국진이 제 친구잖아요. 네. 김국진 씨는 매일 6년을 받는데 나한테 매일 속아. 매일.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면 내 말을 다 믿어요.
너 아스피린 먹어야 돼. 너 아스피린, 넌 진짜 너 있잖아. 이 여름에 더운데 너 아스피린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아스피린. 걔는 아스피린을 6개월 먹고 끊어야 되는데 한 3년을 먹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출혈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믿고. 그럼 그건 의학 정보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장난을 치면 다 믿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빠 얘기는 다 믿음이 간대. 그러니까 확신을 줘야 돼요. 주님이 없는데 휴거가 온다든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멸망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가 재림해서 멸망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이 다시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하늘에 바치고 우리 다 함께 하늘나라 천국 갑시다. 그게 살 길인데 이렇게 막 얘기하면 완전 사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확하게 팍팍 얘기해 줘야지 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집중할 수 있지. 네. 대충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형이 나보다 인생을 많이 알고 의학적으로 많이 알겠어. 정치 경제를 많이 알겠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혜는 나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 왠지 맞는 것 같거든. 지금도 얘기한 스피치라든지 수영도 맞는 느낌이 있잖아요.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렇죠. 수영을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 여름이 됐는데. 네. 저는 우리 별이가 정말 스피치 잘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수영도 정말 잘해요. 근데 자기는 얘기하더라고. 아빠, 나는 수영을 배워서 너무너무 좋아. 언제 어느 때 놀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스피치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꼭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 잘하는 홍림 씨가 네. 그때 방송에서 형님 만났죠? 네. 두 번 만났나? 동치미에서 만났어요. 아니죠. 한 번 만났는데 두 번으로 나눠서 1박 2일 잠못 잤죠. 아니 녹화한 게 따로 다른 방송에서 녹화한 게 한 번 있었고. 예,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동치미에서.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잘 돼서 만난 거잖아요. 그래도 어찌 됐든. 어때요? 대화를 할 때 그때 말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느낌이. 오랫동안 한 30-40년 이상 단절되지 않았나 대화가? 그때 방송 처음 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같은 방에서 들어가지 않고 못 만나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혹시나 나갈 때 만날까 봐 나는 제작진한테 제발 내가 가든 형을 좀 나오게 해라. 정말 부탁했어요. 안 만나려고. 그렇게 해서 도망 나왔어요. 정말. 그리고 우리랑 뭐 이렇게 식사할 때도 다시는 안 본다고 그랬는데. 다시는 안 본다고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고 누나 이제 신장준 누나가 이제 부산 가면 만나고 오는데 누나 그러더라고. 오빠가 너 얘기를 많이 한다. 너를 보고 싶어 하고 자기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홍림이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홍림이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부산 바닥을 뜰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다.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정말 자식까지 욕을 했다. 그러니까 조카죠. 자식까지 아빠 그런 아빠가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았어라고. 그런데도 홍림이를 위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이제 콩잎 된장품 콩잎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콩잎이 네. 그런 거 된장에 절인 거. 네, 그런 거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에 계속 그리고 또 이런 거 막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래 언젠가는 형이랑 한번 사회를 해야겠다. 형도 많이 마음을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용기도 안 나고 전화번호도 제가 차단했었고 연락은 안 했죠. 근데 마침 동침해서 한번 했어요. 그분 외에 또 묘령의 여성이 들어가 있었던 적도 있었죠. 묘령의 여성이 누가 들어가요? 아닌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래가지고 동침해서 얘기해서 제가 너무 좋다 고맙다 그래서 갔는데 저는 형하고 자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자고 나면 이제 어른 되면 안 자지. 아니 어릴 때도 같은 방에 자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이 60에 자라고 그러니까 60년 만에 자라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근데 그 시골방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자는데 깜깜시고 그러니까 한 9시만 되면 깜깜하잖아요. 야 잠이 안 오는데 이렇게 같이 자야 되는데 이렇게는 못 자겠더라고. 등을 돌리고 이렇게 자는데 형은 이제 늦게 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일부러 자는 척을 했어. 일부러 말 시킬까 봐. 근데 한 11시쯤에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형수한테 전화가 왔다. 다 들리잖아요. 와, 당신아 그렇게 동생한테 당해놓고 또 방송국 가가지고 뭘 당하려고 뭐 이상하면 그냥 어디서 그런 소리. 그 형수가 몇 번째 형수예요? 네 번째 형수.
다 들리는 거야, 귀에. 그러니까 우리 형이 듣고 있다가, 마, 됐다, 끊어라, 끊더라고. 우리 형은 간단해. 마, 됐다, 끊어라. 끊었어. 또 전화가 온 거야. 마, 애들 잡아갖고 당신 그렇게 당했으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됐다, 안 카나, 씨. 우리 형은 이제 욕하거든. 이제, 마, 됐다, 끊어라. 이거 그건 끊었는데. 처음이고. 두 번째, 예. 저는 다 기억하잖아요, 누워 있다가. 또 전화 막, 귀에 막, 찡찡찡 소리가 들려. 됐다, 안 카나, 이런, 씨. 끊은 거야. 또 전화, 세 번째. 와. 그러니까, 방송, 애들도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상하면 어디서? 막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촬영이 옛날처럼 그치. 이상하면 어디서 그러니까. 이 방송이 욕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제 이건 싫으니까 난 듣고 있어. 이런 씨발, 이런 죽고 싶어. 환장해나. 아, 내 동생이다, 이 씨발. 끌어! 근데 눈물이 쫙 나고. 그때 일어나서 편지를 썼어요. 새벽에. 형은 자고. 형은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오잖아요. 편지를 썼어. 그냥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이제 나오고 있다가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내가 가장 형한테 미안한 거는 우리 엄마가 이제 전라도 광주 공무원이셨으니까 똑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이제 막 남의 도둑질하고 다니고 애들 패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500원인가 1000원이 없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 형을 지적. 원래 그렇죠. 이제 네.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반에서 뭐 없어지면 네. 말썽쟁이가. 근데 그랬다 이제 그러지. 판사 앞에서 이제 범인이 잡혔는데 판사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니까 우리 엄마가 얘는 버릇을 고쳐야 된다 해서 소년원에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 형이 제가 없는데. 제가 없어도 그게 됐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때는 좀 이렇게 자식들 이렇게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오면 이제. 그래서 형이 1년 반인가? 소년에 있었대요. 그게 대한 엄마는 내가 도둑질 안 하는 거 판가름 났는데도 왜 자기가 그 소년원인데 그 소년원에 있을 때 그 비참한 말을 표현할 수 없대요. 그 안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했지 예. 그거야. 뭐. 거기에 대한 뭐 어린 저기 청소년들 가는 감옥인데. 예, 거기에 어린 반감 때문에 엄마한테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 형이 참 어려운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처음 나는 들었네. 그걸 또 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러다가 마지막에 너 내 전화번호 있냐 그러더라. 홍님아 방송에 아니? 그러니까, 왜 없는데? 차단했지. 차단했지. 길림이 형 저는 차단. 그러니까 그래도 형 그래도 이렇게까지 날 위해서 방송도 나가지고 사실 안 나와도 되는데 나가지고 고마운데 그래도 형 전화번호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제 다시 살렸어. 불러주니까 그대로 들어가서 차단을 지우니까 길림 형 이렇게 썼거든. 뭐라고 썼는데 그러더라고요. 형이 길림이니까 길림 형 썼다고 하니까 길림 형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러더라고.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는데 그럼 길림 형이라고 쓰지. 뭐래? 우리 형 어떤 너? 늙었다. 그때 있잖아요. 우리 형이란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막 가슴이 막 찡하더라고. 우리 형? 나한테 우리 형이 있었나? 친한 형한테는 형이라 그랬는데 우리 형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때 처음으로 마음이 찡했고 우리 형 지금 이제 우리 형이라고 있거든요. 바꿔놨구나. 예. 우리 형이라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형이라고 써놓은 게.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 놀래겠다. 네. 우리 형이라고 써놓은 게. 바뀌었구나.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잘 안 하거든. 놀래겠다. 네. 잘 안 해, 전화. 또 나이 70이 넘었는데 바빠. 뭐해? 잠 들라고 이제. 몇 시인데 잠을 자? 자야지. 그래? 형님 안녕하세요. 저기 홍님이랑 같이 방송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형님 흉 보고 계십니다. 잘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별일 없어? 아, 알았어. 빨리 자. 아니 우리 형이라고 이름 바꿔놨더라고 핸드폰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갖고 한번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보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요.
이거 끊어. 경상도가 급해. 하여간 뭐, 잘 돼서 정말 좋다. 뭐 음, 아이들도 이제 조카들도 이제 조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약간 되게 형와의 관계가 아직도 서먹서먹한데. 세 번째 전화할 때 정말 울컥 했겠다. 예, 왜냐하면 그래도 예. 자기 예, 와이프인데 그럼 막 뭐라 예.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음. 뭐 이렇게 막말 안 하고 안 하고. 같은 전화 세 번째 오니까 예, 예. 그때는 이제 확 되더라고. 근데 혹시 안 자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아, 자고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홍림 씨 보면 방송에서 우리 홍림 씨 저기 눈물선 건드리는 얘기는 뭐 무조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 엄마 얘기만 하면 무조건 울어요. 엄마 얘기도 그렇고 요즘은 또 형 얘기. 그래도 형님 얘기는 그렇게 막 눈물이 그렇게 막 나는 얘기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잘 됐다, 화해 참 좋다 이런 건데 엄마 얘기하면 그래도 뭘 하든지 울어. 엄마는 왜 그래요? 엄마 인생이 불쌍해요. 음. 이제 나이들을 보니까 57년을 정말 우리 엄마는 20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그 똑똑했던 엄마가 5 자매를 키우면서 아버지 사랑도 많이 못 받고. 아니 5 자매를 키우려면 5번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5 자매가 나온 거 아니야? 뭘 못 받아요 사랑을? 형 옛날에는요 네. 5 자매는 그냥 기본이었어. 그렇긴 그렇잖아요, 하지. 형님. 네. 우리도 셋은 다 그러니까 되니까. 근데 이제 같이 살면서 5 자매가 생긴 것도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 와가지고 생기고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야.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형 때문에 속상해, 아버지 때문에 속상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자꾸만 이제 자살하려고 수면제도 많이 드시고 쥐약, 그 당시엔 쥐약이 많았잖아요. 지하도 있어, 맞아요. 쥐약도 드시고 또 이제 저 지우려고 또 양잿물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이제 눈으로 와서 실명하셨고 치매로 오셨고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다 오시더라고. 신경계로 많이 예, 오죠. 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엄마의 인생이 엄마가 아버지를 안 만나고 진짜 일반적인 분을 만났으면 아마 되게 잘 살지 않았을까? 행복하게. 근데 엄마 인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 인생은 딱 20살까지. 엄마 인생. 그 나머지 57년은 없었어요. 엄마 인생.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늘 철들고 생각해보니까 불쌍하더라. 철들기 전까지는 뭐 다른 아들하고 똑같죠. 뭐. 저는 반대예요. 왜요? 아버지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 그래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이거 옛날에는 응. 다 엄마 아들들은 엄마 편이잖아요. 응.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생각으로 응. 엄마를 바라보다가 지금 이제 어머니 연세가 89이거든요. 그 이제 건강하게 장수를 하시니까 어찌됐든 아들 받지 아들 둘의 딸 하나, 그다음에 그러면 저기 며느리 둘의 사이 하나, 그다음에 각각 손주, 그다음에 손주 보고 난 다음에 증손주까지 본다고요. 예. 증손을 벌써 3이나 받잖아요. 그렇죠. 제 쪽으로. 예. 그러니 이제 우리 엄마는 늙고 이제 조금씩 아픈 데가 생기긴 하지만 손을 벌써 다 보셨죠. 다 보셨잖아요. 아버님 못 보시고. 정신도 맑고. 우리 아버지는 며느리 하나 둘 보고 사이 그러니까 그 자식은 다 봤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 사이 하나는 보고 다 보셨잖아요. 손주도 보긴 했지만 그래도 62이면 너무 일찍 가셨지.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63세 돌아가셨는데 다 봤는데 저만 못 봤어요. 결혼한 거. 저만 못 봐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장 가슴 아파했던 게 저였던 것 같고, 엄마는 이제 평생에 죄인처럼 나한테 이제 죄인처럼 살으셨고, 치매 걸리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형님이 왔나? 엄마 나왔어. 이제 투명하게. 그때도 잘하지는 않았잖아. 네, 엄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형님이 왔나? 아유 우리 밥 먹어. 그러니까 밥 먹었나? 밥 먹었나? 그런데 누나가 늘 밥 주고 케어해주는 누나를 못 알아. 아줌마.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유일하게 알아본 자식은 나 하나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마음속에 있는 자식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엄마 나 기억해. 그러니까 왜 형님 막내 아들 밥 먹었나? 그때만 정신을 맑게 돌아오고. 그때 돌아오시고 이렇게 손잡고. 엄마한테 못 해드리는 아쉬운 말 없어요? 뻔하죠. 제가 살아평생
엄마 사랑해 이런 얘기를 못 해봤죠. 아 그런 얘기는 우리 그쵸. 안 하지 우리 나이 때. 그쵸. 매일 여자한테, 친구한테, 애인한테, 와이프한테, 별이한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도 진작 해야 되는데 엄마한테는 사랑, 늘 흔한 얘기지만, 응? 사랑이라는 얘기를 한 그 번 이상의 감정이니까 표현 안 한 거지 뭐. 사랑이라는 얘기를 못 했고, 엄마한테 제일 못했던 거는, 엄마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걸 속였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걸 속이고,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흐릿하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니까 이제 벽 짓고 요리하고 막 그러다가 나오면 이제 나 없을 때는 이러고 다니다가 내가 있으면 이러고 날 속였으니까. 근데 엄마가 오징어 튀김 하다가 이렇게 다져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멍들고 엄마 뭔? 정신 좀 차려. 직접 큰 망도 엄마랑 난 단둘이 사는데 이렇게 멍들고 넘어져가지고 엄마 뭐야 무슨 내가 그때부터 치매 50세 치매야 그랬거든. 정신 좀 차려. 근데 배웠는데 그걸 모르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막 그랬어. 이걸 내가 새벽 2시에 내가 언제 오지가 튀김 먹다 그랬어 막 소리 지르고 법석을 피운 거예요. 엄마 날 위해서 밤일하고 오니까. 근데 병원을 딱 가보니까 엄마가 이제 해보니까 잘 안 보여. 실명이야. 거의 실명에 가깝고 이식수술도 안 돼서 간만에 다 죽었다고. 그때 엄마한테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그 말,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서 내가 막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엄마는 왜 병원을 진작에 다니지 왜 안 됐냐고 막 소리 지르니까 엄마가 형님아, 너 돈 새벽에 이제 밥 없어 다니 막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그게 안 돼 보이지. 안 돼 보였던 거예요. 들어와서 새벽 한 9시에 또 8시에 또 나가니까. 그러니까 형님아, 우리 막내 아들 힘들게 돈 버는데 내가 어떻게 쓰노? 못 쓴다. 그 얘기 듣는 순간 미치겠는 거예요. 막 엄마 나 돈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질렀던 게 그때 제가 큰 죄를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 그래도 뭐 그런 거를 부모님은 서운해하지는 않지. 그래서 부모가 돼서 왜 저렇게 자식만 생각하고 본인 생각하지 않지? 그게 가장 안타깝다. 아니 그러면서 별이 저기 뭐야 학교 갈 때는 나 등등 맞은다고 그런 건 또 뭐예요? 엄마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놓고서 뭐라고요? 어? 뭐라고? 별이 갈 때 뭐 대학 갈 때 등록금도 네가 알아서 가고 뭐 좀 막 그랬잖아요. 편안하게 너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러진 않았잖아. 아니 일단은 대학 간다 그러길래 전 떨어질 줄 알았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가 좋아하니까 해라 이 정도였지 뭐 막 이러지 않았는데 그 퍼드 공대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공대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처음에는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지? 그랬는데 이제 마련해서 보냈고.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막내 아들 홍님인데 네. 하나 있는 별이한테도 편하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땡볕을 내서도 등록금 문대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 만약에 그랬다면요. 음.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야 걱정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차 필요하지. 학교가 워낙 크니까 또 뭐라 차가 필요하라고 다 사줬으면 지금의 얘 인성이 똑바로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제가 있잖아요. 돈 버는 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별이한테. 내가 별아, 아빠가 그냥 돈 보내는 거 아니다. 전화를. 내가 이 별이랑 얼마 전에 카톡을 한 거예요, 형님. 문자. 예. 이제 뭐 이렇게 1,400불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 야 정말 별아 농협 카드 해봐. 아빠가 지금은 힘들게 돈 벌어서 어떻게든 학비를 만들지만 언제까지 아빠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항상 그 좀 명심해야 돼. 이게 아빠가 할 얘기야. 아니 진짜 해야 알았지? 돼요.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아빠가 돈 벌면 좋겠지만 세상 사는 게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야. 이렇게 쓰니까 별이가 답변이 왔어요. 아니 뭐 그 뒤에는 뭐 어떻게 뭐 별이는 나는 걱정 안 하지. 고마워, 아빠를 항상. 걱정하지 나는. 사랑해. 나도 얼른 졸업해서 돈 벌게. 이렇게. 음. 그래서 내가 미안 신경 쓰게 해서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이렇게 답변 오는데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애가 아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빠가 힘들게 돈 버는구나를 알아주는 게 전 되게 좋아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요즘 애들은. 안 그래 몰라요. 에이, 모르는 애들 너무 많아요, 형님. 대부분 다 알지. 요즘 부모가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 부모들이 오냐오냐 키워서 정말로 있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때랑 다르시 문제 있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부모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돈의 중요성도 알게끔 애들한테 얘기해야 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별이가 운 좋게 공을 열심히 했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엄마가 다 했어. 그냥 왕따 당하지 말고 음. 착하게 어디 가서 치지 말아라만 예, 얘기했어요. 그거를 이제 아빠가 가르친 예. 거고 엄마는 공부해라고 다 가르친 거예요. 그게 다 엄마 공이 들어가 있어요. 와이프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자, 나는 홍린 씨 얘기, 이 얘기도 묻고 싶어. 네. 자, 사기의 대마왕. 정말 사기 당할 때 되면 제가 옆에서 봐도 저거 사기인데 싶은데도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사기 당한 사람, 착한 사람 사기 많이 당해요. 일단은 제 나온 말을 잘 들어야 사기를 예. 당하죠.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이 사기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데 어떤 또 마음이냐면 나한테 사기 칠까? 난 이렇게 착한데? 오픈 마인드로 다 나는 내가 얘기해주는데 사기를 안 치니까. 내가 나같이 착한 사람한테 사기를 칠까? 되게 그런 사람한테 사기를 그게 치지. 다 사기 당한 거예요. 응. 그게 아니, 한 번도 아니고. 3번 당하고 응. 마지막에 당한 게 보이스피싱 2번 당하고 그것도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보이스피싱 2번 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데 자랑이라고 그게 자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한테 이렇게 사기 당하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 거 뭐 지금은 이제 그게 하나의 또 큰 그게 돼서 이제는 함부로 사람 믿지 않고 형 말한 게 있어. 형이 말한 게. 야, 그렇게 좋으면 가족이 다 헤쳐먹지.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형님이 너 귀에 들어갈 정도면 다 끝난 거야. 그럼. 근데 이게 안 들렸어요. 그때는.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를 좋아하니까 가족보다 좋아하니까 나한테 얘기했겠지. 방송을 할 때인데 주식 얘기일까요? 그때? 예. 막 주식 얘기를 해 어느 한 사람이. 그래서 그때 이제 홍림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아니 그렇게 좋은 주식 정보가 우리 귀에 이렇게 그냥 밥 먹다가 나올 정보면 이미 그 정보는 세상 사람이 다 알아서 오를 만큼 다 올라서 이제 상투 꼭대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응 알았어.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2주 뒤에 우리 한번 방송을 하는데 2주 뒤에 딱 갔더니 샀대. 그때부터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이제는 코인도 안 하고 주식도 안 해요. 완전히 다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왜냐면 너무 많이 내가 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돈 벌면 다 거기다 다 꼬라박았으니까. 근데 하나도 건진 게 없고 다 마이너스여서 이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안 한 게 천만다행. 그러니까 그렇게 날린 놈만 아니면 뭐 아까 같은 그런 그 뭐 언제까지 별이한테 그런 문자 보낼 이유가 없잖아. 그렇겠죠. 그냥 좀 아꼈어. 예. 뭐 이 정도면 되는데. 그 정도는데 진짜 얘가 이제 4년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3년 만에 졸업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여름하고 이제 쎄빠지게 공부하면 되지. 그리고 또 수강도 많이 든다고 밤새 듣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뭐 저는 4년 바라보고 있는데 하여간 생각이 가르쳐서 되게 좋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말의 무게에 대해서 이제 이제는 좀 이제 가려 듣죠. 네, 너무 많이 가르쳤죠. 이제 잘. 이제 옛날엔 누가 만나자고 저 최홍림 씨 저 혹시 할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러면 비즈니스한테 꼭 만나요. 그럼 만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데서 만났어. 갔어. 이분이 온다고 그러는 것도 힘들게 뭐하러 오세요? 제가 갈게요. 좀 그랬어요. 왜냐면 그분이 오는 거에 대한 게 부담스러워서 내가 좀 가지해서 제가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가면 그분이 보자고 그분이 커피값을 내야 되잖아요. 전 제가 다 냈어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커피값까지 내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예요? 예? 일단 보내보세요. 뭐예요? 그리고 만날 거면 오세요. 제가 어디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만나고. 그렇지 이제 쓸데없는 걸 절대 안 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스케줄상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또 오면 하기로 하는데 이제 다 확인하고 이제 만나지. 옛날처럼 제가 찾아가고 막 커피값 내고 막 그러지. 다행입니다. 네. 자, 무대에서 막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쉬워요?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게 쉬워요? 가족하고는 대화 잘 안 하죠. 가족이 무슨 대화를 해요?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한 얘기하죠. 이제 방송 끝나고 뭐 방송 어땠어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행사하면 뭐 얼마 벌었어? 왜? 이게 얼마 벌었어 물어봐봐요. 밥 해지. 밥 먹고 있어요. 네. 오늘 얼마 벌었어요? 왜? 아니 그래도 궁금하잖아. 얼마 벌었는지. 무슨 돈을 벌어? 이제 신인이야. 이제 다 홍보 다니지. 내가 지금 돈 쓰고 다녀. 자기는 내가 돈 번다고 생각을 해? 네, 이게 거짓말입니다. 아니, 물론 우리 트로트 가수 최홍림 씨는 가수로서는 신인급이죠. 그건 맞지. 뭐 데뷔한 지 1년 좀 남았나 이제? 예, 1년 반이요. 네,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신인급인데 기본 연예인에서 저기 쌓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예, 출연료 반드시 받습니다. 저기 홍림 씨 사모님 아시죠? 도여사님. 네. 받습니다. 액수가 얼마인지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자기는? 진짜 나 진짜 힘들어 자기야. 올해까지만 좀 참아봐봐. 내년부터 좀 날 수도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알았어. 자기 힘내. 자기 노래 많이 들었더라. 처음에는 왜? 노래도 못하면서? 창피해 죽겠어 내가. 그러면 가족이라도 좀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별이가 들어와서 아빠 진짜 노래 못해. 근데 지금은 많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옛날에 아끼지 마. 아니 가수 같지 않은 노래가 네. 저는 더 좋아요. 그래요? 네. 저도 그게 좋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본인의 목소리에 본인의 감정, 대중하고 상관없어. 내 감정에 중심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 불렀던 노래가 요즘은 훨씬 세련되게 잘 부르거든. 근데 그건 남 노래 같아.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나도 형하고 나랑 비슷해. 나도 옛날에 못했던 노래가 그냥 내 감정대로 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버전을 아마 두 가지로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보려고요. 도전했으니까. 지금 인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 여자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광주 여자는 광주 쪽에서는 무조건 라디오에서는 하루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 가사에서 뭐 조금만 바꾸면 부산 가서 부산 여자 하면 되고 대구 가서 대구 여자 하면 그래서 오늘은 전국 여자를 다 부르려고. 광주 여자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 자, MR 준비돼 혹시 있어요? 되나요? 여기는 안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거 없어. 다 돼요. 제목은 광주 여자인데 그냥 부르려고. 물 한 모금 마셔도 되죠? 네. 가수들이 부르더라고. 딱 물 먹고. 자, 신인 트로트 가수 최홍림 군의 광주 여자 듣겠습니다. 못 잊어 광주 여자야. 내가 당신 어찌 잊겠소. 못 잊어 부산 여자야. 그리워서 홈에 어쩌스까. 이별 앞에서 당신 앞에서 함시랑 또 하는 척했고. 기나긴 세월 남자의 눈물 오메 어쩌을까요. 못 잊어 광주 여자야. 내가 당신 어찌 잊겠소. 못 잊어 대전 여자야. 대전 여자도 맞았어. 그리워서 홈에 어쩌을까.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신나요. 네. 우리 춤도 한번 췄잖아. 우리의 사랑 송정역에다 송정역에 놓고 왔단 거 뜨거운 추억 목포역에다 목포역에 놓고 왔단 거 못 잊어 광주 여자야 내가 당신 어찌 잊겠어 서울 여자 못 잊어 서울 여자 제 와이프가 서울 여자야 그리워서 홈에 어쩌스까 보고파서 홈에 어쩌스까 근데 이 노래가 저희 아버님이 부산 분이고 엄마가 광주 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당신이 이제 아버지가 만난 여자 중에 엄마가 제일 착하고 이뻤다고. 홍님아, 너 광주 여자랑 결혼해라. 그러시더라고. 살림 잘한다. 여기 이제 우리 엄마를 보니까 살림 너무 잘하거든. 아니 정말 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아무리 아버지가 옛날 분이지만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근데 아버지가 좋았어요, 전혀. 우리 가족이 아버지를 다 좋아했었어요. 아버지가 물론 엄마한테 뭐 욕하고 싸우는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집에 와서 살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잘했어, 가족들한테. 정말 다른 아버지가 못할 정도로 자식들한테 너무 잘하고 엄마 만나는 순간에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왔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있는데 자식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부부관계를. 그렇지. 그러니까 자식들은 너무 좋은 거야,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뭐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 거 많이 배웠어요. 제 인생의 모토는 아버지였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대개는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딴 살림이 좀 있어도 집에 메인으로 있고 가끔 나갔다 오셔야 되는데 밖에 오래 계시다가 가끔 오신다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도 사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 걸려서 왔을 때 엄마가 되게 행복해. 그러니까 그 얘기 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히 내 남자가 된 거예요. 이제. 엄마 뭐 그렇게 좋아 아버지가 그렇게 병 들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 옛날 분들은 그러신 게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무대에 서서 보면 다른 가수들은 이렇게 노래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도 좀 어색해하고 짧게 하잖아요. 홍민 씨는 라이브 무대 내 가본 적이 없으니까 노래가 길어요? 말이 길어요? 말이 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걸 원해요. 동치미했던 나에게 좀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거, 그리고 깐깐한 거, 뭐 이런 거 막 대드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막 그 많은 사람들 막 얘기하고. 아, 그때 하남 씨인가? 네. 그러니까 저도 노래 두 곡 오셨잖아요. 두 곡 부르는데 그때 감기 들어가 목이 안 올라가서 힘들었는데 이제 목소리 좋아졌으니까 또 언제 한번 제가 가서 제대로 된 노래. 진짜 오세요. 아니 그때는 노래 부르는데 나 모르고 갔어요. 아 그래요? 다 불러요 노래. 그래서 연습 좀 하고 가서 제대로 좀 부르려고. 진짜로요? 네. 좋습니다. 8월달에 오세요. 8월달에 안 돼. 8월달 바빠. 9월달쯤 하면. 네, 9월달. 그러면 노래를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노래 잊어버리고 한참 뒤에 노래 한 곡 하고 하는 거 이렇게 길게 하고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MC도 많이 보니까 MC 할 때 좀 하고 가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빨리빨리.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 같이 이렇게 가서 사전에 뭐 분위기 띄우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이제는 그래도 제 순서도 그냥 가수 자리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수 자리에 들어가서 딱 부르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또 말 한마디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조용구 씨가 이제 그 가요 탑10이나 지방 MC를 많이 보는데 가끔 그 가면 여러분 연예인 중에 많이 그 음반을 낸 가수들이 있는데 여러 명 냈죠. 조용구 씨도 음반을 내고 지금 MC도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용구 씨가 노래를 잘합니까? 제가 잘합니까? 동치미에서는 판가름 났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우와! 형님 씨가 잘해. 조용구 씨가 나와가지고 언제 한번 대결 한번 합시다. 그 조용구 씨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이제 박서진 씨. 그 똑같은 얘기를 네. 조영구 씨가 그 얘기하면 조영구 잘한다. 아니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잘한 줄 알죠. 그래요? 조용구는 노래 자체가 건방져. 야, 이 사람아, 어디 대고 삿대질해, 야, 이 사람아. 못된 거지.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 야, 이 사람아.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조용구는. 그 노래 선정이 좀 그런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노래도 조금 삿대질 한다든지 반말 비슷하게 이런 노래는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 내용. 야, 이 사람은 뭐냐? 야, 이 사람 반말해. 너 어른한테, 할아버지한테도 여기 어르신들이 야, 이 사람아 그러냐, 너? 어디 쓸데없는 나쁜 놈. 근데 홍림 씨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첫 번째 들었던 게 뭐 아끼지 마. 아끼지 마. 그다음에 가수해야 되겠다. 가수해야 되겠다는 별로 아끼지 마가 좋았고 네. 그다음에 또 뭐예요? 환상의 커플. 네, 환상의 커플. 환상의 커플도 되게. 그게 다 자기 얘기잖아. 예, 다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대중들하고 호흡하기 좋은 것 네. 같아요. 가수해야 되겠다도 좋아하는 사람만. 애녹 씨는 형님 가수해야 되겠다가 너무 가슴이 와닿아서 자기가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왜냐면 이거 애녹 씨한테 줬다가 100% 저보다 잘 부르거든요. 네. 뺏길 것 같아서 지금 다 보이콧하고 있어요. 그래도 줘요. 아무나 못 부르게. 에이, 줘. 왜요? 같이 부르면 되잖아. 아니, 지금 뺏긴 가수들이 많아요. 고맙소도 누구 노래인 줄 알아요? 누구? 고맙소. 노래- 고맙소. 누구 노래? 누구 노래지? 개그맨 노래예요. 아, 그래? 개그맨 노래인데 지금 그 학교에 가 있는 그 가수가 불러 본인 노래인 줄 알지. 그다음에 또 하긴 그래. 우리는 제일 듣기 좋은 노래가 팝송도 그렇고 보면 원곡보다 리바이벌한 곡이 더 좋으면 그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그것도 누구? 그것도 개그맨 노래예요. 그 가수 누가 불렀지? 그 박군. 그것도 개그맨 노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래가 내 노래라고 인식되기 전에는 주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내 노래가 팽행선이라는 노래를 여자들 전 가수들이 불러요. 근데 그거는 딱 누가 부르는지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면 괜찮은데 모르면 제일 잘 부르는 사람 노래야 돼. 그냥 본인이 계속 계속 부르면 그 사람 노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저작권료를 받고 주면 안 되나요? 그건 이제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작사 작곡가가 받으니까 저랑은 상관이 없죠. 안 주는구나. 그렇죠. 한수영 대표가. 그렇죠. 안 주죠. 아주 홍님이 키우는구나. 역시 인간관계가 좋아요. 나 같으면 애노 내가 줄게. 나 같으면 주지. 그러고 싶어도 또 안 돼요. 왜? 저작권료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는 조금밖에 안 줘요. 네, 안 줘요. 조금 있어요. 아니요, 40% 있어요. 작사 작곡가. 작사 작곡가 제일 커. 네, 다. 그러니까 한수영 씨가 작사 작곡가. 그러니까 나 같으면 내가 한수영 씨면 준다니까. 아니요, 작사도 저 같이 했구나. 같이 했고. 근데 주는 건 좋은데 제가 거기에 소속돼 있잖아요. 제 의견을 제일 먼저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봐야지. 한수영 씨가 그런 사람도 근데 아니고. 안 된다 그러면 알았어 오빠 다 그렇게 잘라주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아끼지만데 그거 뭐 대놓고 정말 뭐 조금 이렇게 그 예쁜 여자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네. 아끼지 마가 30대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응큼한 40대 50대가 한 10년 아래 그 여성에게 하면 딱 어울리는 노래잖아요. 맞아요, 되게 좋아. 본인 마음인 것 같은데 작사를 거의 본인이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뭐 하여간 그게 다 같은 마음이고 그걸 또 원하는 것도 여자 아닐까요? 밥 사줄게 전화해. 술 사줄게 전화해. 야, 밥 사준다고 그러는데 괜찮은 오빠가 밥 사준다고 술 사준다는데 안 나올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유부남이 그런 얘기를 막 부르고도 아무런 욕을 안 먹는. 그리고 또 마음에 들면 옷 사줄게 전화해. 좋잖아요. 백 사줄게 전화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게 듣는 여성들은 좋은데 그게 예를 들면 노총각이라든지 돌싱 가수가 부르면 모르겠는데 멀쩡하게 별이도 있고 도요사람도 계신 유부남이 아니 노총각들이 백 사주고 옷 사줄 능력이 어떻게 돼요? 어찌됐든 그런 싱글이 하면 그 노래를 불러도 작사 작곡해서 불러도 괜찮은데
뻔뻔하게 이렇게 유부남이 그런 노래를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왜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뻐하는 동생,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러니까 밥은 먹는 밥이니까 한번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술도 같이 마시는 술이면 한 잔 마실 수가 있는데 옷 꼭 비싼 거 아니라도 사줘도 되죠. 오빠 이거 동대문 가가지고요. 아무리 동대문 가도 옷 사준다 그러면 그걸 보면 누가 혼내지. 아이고 잘하네. 동대문에서 내 옷 너 입장 하나 사줄게. 이거 충분히 되죠. 왜? 뭐 예를 들어 백화점 가가지고 명품 이건 아니지만 그 이쁜 거 한 10만 안쪽에 충분히 살 수 있죠. 저 홍님 좀 씨는 좋게 생각하세요. 캐릭터가 참 너무 좋아. 얼마 전에 내가 동생 옷 사줬는데. 그래요? 네. 유니클로 가서 샀어요. 그거를 그 도여사님이 알아도 아무 말 안 해요? 뭐, 와이프는 뭐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대인관계 좋으니까. 근데 왜 대인관계가 여자들하고 막 그렇게 좋아? 제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내가 밤에 다니는 윤희님 저기 봐요. 저는 에르메스 가방 사달래. 이분 혹시 사진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뻐요.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살다가 보면 네. 괴로운 일도 있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되게 가라앉는 순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많죠. 말도 하기 싫어갖고 네. 입 푹 다물고 칩거 해본 적이 있어요. 많죠. 특히 갱년기 왔을 때. 또 남자가 무슨 갱년기예요? 형은 의사가 그것도 몰라요? 남자는 그냥 조금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지 갱년기라고 얘기할 건 없지. 아니에요. 남자는 이슬처럼 와요. 그러니까 어려우잖아. 그럼 이게 이슬이 계속 맞으면요. 소나기 한 번 맞으면 똑같아. 무거워요. 그런데 여자는 소나기처럼 오잖아요. 형님. 갱년기가 빨리 오죠. 확 갔다가 오늘 소나기 왔잖아. 확 갔다 확 깨듯이. 남자는 계속 있었는데 정말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자는데 이제 와이프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결혼을 했지? 자고 있는데 불쌍한 거예요. 내가 먼저 불쌍하더라고. 내가 왜 결혼하지? 이 고생을 하지? 또 와이프 얼굴 딱 보는데 이렇게 이쁜 여자가 왜 나랑 결혼해서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러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갱년기가 오더라고요. 돈이 어려우면 사람이 네. 찌들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왜 했지? 혼자 살면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 생각하면서 매일 저는 집 앞에 카페 앉아가지고 창밖 비 오르다 창밖 보고 사진 찍고 이러고 뭐 커피 마시고 있고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되게 오래 한 3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많이 좋아서 다시 했는데 또 이제 그 사람한테 치였을 때 당했을 때 아픔 그런 아픔이 저한테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믿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맘 같지 않고 뒤통수 맞았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저희 아내가 가끔씩 이제 뭐 먹고 살 거야라고 이제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당신 나이가 60인데 대체 뭐 먹고 살 거야? 이제 자기는 교수 됐다 이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뭐 먹고 살 거야? 그래서 왜? 이러고서 지금이야 그렇다 치면 당신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데 뭘 모아놨는데 대체 뭘 모아놨는데라고 얘기할 때가 가장 우울하고 네. 그럴 때 내가 너 다 가져 나 나갈 테니까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고 그래요. 그때가 제일 우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도여사님은 이혼 안 한다며. 이혼 얘기는 늘 본인이 하잖아. 근데 안 그래요 요즘은요. 네.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간다 식당에 뭐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혼 합의서 보여주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와 있더라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이름 쓰잖아요. 이름 쓰고 부인 사인. 뭐 나 이렇게 자기 주소하고 사인. 딱 써. 나만 이제 남은 거야. 사인해 그러더라고. 미쳤어? 그랬다고 확 집어던졌어. 그 다음날 이제 정해 가니까 유리잖아요. 유리 밑에 넣어놨더라고. 못 던지게. 언제든지 사인하라고. 요즘 나보고 이혼하자고 그래요. 그 집은 그래도 이게 타이밍이 서로 항상 어긋나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맨날 이혼한다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거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쌀만 하면 돼.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럴 때는 말도 하기 싫은 거죠. 그쵸. 말도 하기 싫고 또 때로는 내 자신도 불쌍한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참 욕먹을 일인데 자기는 참 얼굴도 이쁘고 능력도 좋고 괜찮은데 왜 꼭 그때 나랑 살려고 그러느냐. 어? 지금 자기 정도면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 어? 잘 생각 좀 해봐라. 잘 생각해서 갖다 놨다며 이혼설이요. 그래서 갖다 놨나 봐. 내가 멋있잖아요. 응? 나는 괜찮다. 자, 당신이 아까우니까 그냥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서 왠지 멋있어 보여 그 순간에. 그 옛날 연애할 때 하던 얘기지. 결혼해서 결혼해가지고요. 결혼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이후로 자꾸만 이게 오더라고 이게 이혼 이게. 자,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SNS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되게 많이 해요. 뭐 SNS,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좀 저는 그래요. 이제 오니까 보기는 하는데 네. 이게 뭐라 그러지? 진실? 약간 진실성 같은 게 너무 안 느껴져. 보여주기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SNS 하시죠? 하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네, 하죠. 다 하죠. 어떤 식이에요? 나는 잘 가서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본인은 인스타 같은 거 쓸 때 보면 꽤 그냥 감상적으로 써서 보는 것 같아. 네. 그런데 뭐 비 오는 날 특히 보면 뭐 아니면 여기 어머니 산소 갔다 올 때 쓴 거 보면 그 시가 올라오던데. 그건 이제 제 생각 나는 대로 쓴 거고 카페에 앉아서 있을 때 쓴 거고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게 고마워서 쓰고 불친절하게 하면 아 인생을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쟤도 돈 받고 일하는 건데 주인도 있는데 쟤 젊은 애가 왜 저렇게 살지?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힘든 건 알겠지만 저건 아니지 않을까? 우리 고맙다는 말을 항상 하고 삽시다. 이런 말을 내가 막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맙습니다가 입에 달아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고맙습니다. 커피를 시켜도 고맙다고 그러고 반찬을 갖다 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뭘 고맙습니다가 입에 단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 고마움이 없는 것 같아요. 고마움이 없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도 고마움이 없는 사람은 정말 컴퓨터처럼 써요. 감성적으로 안 씁니다. 근데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써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 많이 만나서 일하는 사람, 특히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하는 거는 꼭 필요한 제가 것 얼마 전에 누나하고 이제 저쪽에 정말 좋은 삼겹살집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막 경관도 마당도 너무 넓고 아니 이제 낮에 가서 이제 밖에는 못 먹고 안에 들어갔는데 꽉 찼어. 제가 이렇게 봤어. 전 직원이 웃는 거예요. 전 직원이 그 바쁜데도 네, 뭐 여기 고기 하나, 아 예, 네, 늘 웃는 거야. 무슨 대기업의 뭐 식당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라는 식당인데도 여기는 음식도 맛있는데 얼굴도 맛있어. 얼굴도 맛있어. 분위기 좋은 거. 네, 남자 여자든 직원들이 너무너무 웃는 거예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한 40대, 뭐 30대, 뭐 아니 50대 분들인데 어디예요? 식당이? 저기 의왕시에 있어요. 의왕시. 저쪽 그러니까 이 식당 이름이 뭐예요? 아싸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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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뭐야 삼겹살집에. 예. 그게 아싸가오리, 왓싸가오리. 왓싸가오리. 예. 홍림 씨가 가자는 음식점들이 가보면 맛이 괜찮더라고. 가성비가 맛있어요. 좋아. 네, 맛있어요. 여기 되게 싸고 여기는 저녁에 가야 돼요. 야외에서 왜요? 야외에서 너무 좋아. 낮에 가면 더우니까. 시원한데 안에 있어야 싫으니까 밖에 나가서 먹으려면.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야경도 좋고 불빛도 이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의왕시면 과천으로 해서 조금만 나가면 되네. 과천까지 안 가고 여기 백운호수. 네. 백운호수 있어요. 백운호수구나. 네. 백운호수에 있어요. 백운호수. 너무 좋아요. 너무. 청계산 갔다가 내려가서 가면 네.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누나 갔다 오면 조카랑 갔다 오면서 야 여기는 되게 친절하다. 야 얼굴도 맛있다 내가 그랬어. 너무 좋더라. 얼굴 맛있다. 근데 이제 누구랑 갔다고? 누나랑? 누나 신장준 누나 조카가 갔는데 제가 나는 꼭 하여튼 홍림 씨가 누구랑 먹었다 그러면 그리고 최홍님 사진 딱 찾자 그 카톡 열잖아요.
항상 자기 사진 옆에 여성이 최소한 3명은 항상 있어요. 늘 같이 먹- 늘 같이 있어요.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얼굴 보고 알고 지낸 지가 홍림 씨하고 지낸 지 거의 한 15년, 20년 돼 가는데 응. 제가 볼 때마다 그러거든요. 야, 나도 같이 한번 밥 먹자 그러는데 아직도 한 번도 안 불러주고 있습니다. 늘 같이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이 맨날 사진이 이래 이거. 맨날 이래 맨날. 아, 정말.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부산 행사 갔어요. 네. 부산 행사 갔는데 국제시장을 갔는데 국제시장 안에 음. 60년 된 우동집이 있어요. 아, 시장 안에 네, 시장 국제시장 안에 가락국수 아니면 정식 일본식 정식 우동. 일본 우동. 어. 그러니까 김밥도 그때는 일본식 김밥. 그냥 김밥을 안 쓰고 초김밥이라고 네, 했어요. 일본식 초김밥. 김밥이요. 예. 그게 아버지랑 초등학교 때 자주 가서 먹었던 데요. 그러니까 그 생선 가루 이렇게 예, 색깔 예, 잘 예, 예쁘게 그치, 입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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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수영 씨랑 행사 가서 거긴 또 이름이 뭐야? 나도 지금 부산 가거든. 이름을 까먹었는데 있어요. 국제시장 안에 제가 60년. 예, 예. 오케이. 근데 갔는데 한수영 씨 보고 가자 그러니까 저 맛없어 안 가 그러더라고. 왜?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두 그런 번 거지. 이제 그러고 가다가 한 달인가 있다 또 부산 행사에서 갔다가 가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자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는 안 먹겠대. 왜? 자기는 싫대. 아, 일본식 우동이 싫은가? 예. 그래서 저거하고 김밥만 시켜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내가 근데 울었어요. 제가 그거 먹고. 아, 본인은 울 사연을 내가 이 얘기 나는 알 것 같아. 네. 한성 씨는 그거 왜 싫어한대요? 자기는 별로 맛없대요. 아, 그래서 내가 막 눈물 흘리고 막 우니까 오빠 그렇게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운다 그러시. 이렇게 먹더라고요. 응. 울 정도는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당연히. 내가 그래서 한 대표 오빠 나이가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릴 때 여기 왔던 추억 때문에 이게 맛으로 먹겠니? 지금 우동이 더 맛있지. 지금 김밥이 더 맛있지. 60년 된 김밥을 더 맛있겠니? 물론 그 집도 맛있지만 이거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먹어. 그렇죠. 아빠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억으로 먹어서 눈물이 나. 그래서 막 울었다. 음. 막 우니까 그 자리에서 볼펜을 핸드폰으로 가사 쓰지 또. 계속 가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나서 또 나오면 지금 팥빙수가 기계로 윙 나오잖아요. 네. 거기 가면 골목 가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쭉 앉아 이거 돌리는 거 팥빙수. 있어요. 그걸 이제 먹고 싶다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어떤 추억이 있어서 그래. 엄마가 더울 때 양산 쓰고 형님아 팥빙수 먹을래. 그래가지고 있으면 그 연유 대신 그 당시에는 막 색깔 있는 거. 저기 오렌지. 네, 막 오렌지 막 오렌지 해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빨간색 네. 올리고. 해가지고 막 먹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어떻게 여기 계신 할머니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 돌아가시고 음. 다음 세대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면서 음. 어떻게 오세요? 그러니까 전 부산 사람이고 엄마랑 왔던 게 기억나서 먹으니까 그 6,000원이거든요.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럴 때 딱 하는 거 있지. 5만 원 넣고 오는 거 아니야? 그거 모르고 그냥 6,000원 드리고 왔어. 다음에 오면 공짜로 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그것도 추억으로 이제는 이 추억으로 먹는 음식이 꽤 많아서 참 또 그런 추억 나이 드니까 그런 또 추억도 있는 것 같고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네, 그런 부모님하고의 그 추억으로 먹는 음식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그냥 구경만 하고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옆에서 보고 가면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도 60이 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어머니를 고생시킨 존재.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엄마 저 고생 안 했을 텐데. 근데 내가 나이 60이 딱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셨구나. 그 생각이 확 들지. 나 나이 살아서 이제 아버지 나이가 지나갔는데도 형은 아버지 살아있으니까. 얘기하면 꼭 울어. 동심에서도 저 형이 아버지 얘기하면 막 눈물 흘리고 울고 그러고 그게, 난 엄마 얘기하면 울고 정말 그게 이제 각자에게 네.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난 나이 60 넘어가 난 다음부터는 네. 아버지 얘기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전 엄마가 그렇게 의외로 보면 홍림 씨가 네. 이렇게 자기 그 책 안 읽은 사람 치고는 네. 의사 전달력이 너무 좋아요. 그게 많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오빠는
예를 들어서 함익병 원장이나 이경재 원장은 얘기를 들으면 똑같은 말을 반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가나다라 마바사 그 순서대로. 쫙 나가는데 재밌대요. 근데 좀 지루하대. 듣다 보면. 근데 오빠는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다 끝난대. 모든 얘기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모든 단어가 다 끝나는데 함익병 원장이나 이경재 원장은 가나다라 마바사 쫙 가는데도 조금 지나면 지루한데 오빠는 그 짧은 단어 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해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 어디서 누구랑 사니까 왜 재미가 없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집중하려면 네가 학구적인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졸릴 때 졸리지 않게끔 재밌는 얘기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능력이지.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재밌어하는 것도 내가 재밌는 얘기를 살짝 던져주고 그래서 재밌어하고 또 얘기해.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확실하다는 걸 얘기해. 제가 벌에 썼다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전혀 그 된장 바르시면 돼요. 그 침 빼고 된장 바르시면 무조건 된장이 모든 소독 다 해. 지금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무슨 된장이 무슨 독이 된장이 들어가. 다 효소로 다 해가지고 다 균을 다 빨아들이는데 된장을 발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진짜 같잖아요. 이건 뭐 된장이 짜서 뭐 균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이 아닌 일반인들 얘기하면 진짜 같잖아요. 그게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긴 스테로이드 바르라 그러는 사람보다 훨씬 재미는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50견 오신 분이 있어요. 내 주위에. 50견 오신 분이 철봉을 하면 안 된다 의사가. 하면 안 되지. 하셔야 돼요. 정말 하면 안 돼요. 철봉을 해야지만 이게요. 아픈 사람이 스트레칭을 길게 하잖아요. 골프 스윙을 해보세요. 철봉이 아니라 철봉에 매달리는 건 도움이 돼. 그러니까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힘들었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의사들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픈 사람 골프 치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길게 피니시 해봐라. 시원하고 안 아프다. 처음에만 좀 아프지. 철봉을 매달리면 모든 근육은 늘어나가지고 맞아요. 좋아진다. 그래서 철봉 얘기하는데 하면 믿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의사 옆에 있는 의사가 철봉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사가 아니에요. 철봉하시면 안 돼요. 매달려야 돼요. 무슨 말씀?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니 오빠는 의사 선생님 안 된다는데 왜 오빠는 그렇게 나는 산 증인이야. 내가 그렇게 다 고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런가? 그거는 경험이 있으니까 전달력이. 그러니까 무조건 전달력이 있게 그 사람이 믿게끔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믿게끔 사기를 치잖아요. 근데 내용이 사실이어야지. 형 사실인데 사기 당하겠어? 사기야? 거짓말을 치니까 사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고 홍림 씨가 이제 유명인인데 그냥 유명한 것도 아니잖아. 골프로 유명해. 개그맨으로 유명해. 진행자로 유명해. 가수로도 유명해졌는데 정보가 왜곡이 되거나 거짓이면 안 되죠. 근데 뭐 정보가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쭉 매달려서 체중을 이용해서 내가 이거를 부드럽게 해주는 건 맞는데 처음은 아픈데 이게 전 한 4-5번 하고 나서 완전 저 잠을 못 잤어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뭐 침도 맞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철봉 딱 매달리니까 정말 3번 4번만 다 났어요. 그러니까 체중을 실는 게 아니라 다리 닫고 이렇게 쭉 늘리는 느낌을 하면 되죠. 지금도 보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말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이렇게 난독증 되면 못 읽고 주로 오디오북으로 듣는 거, 말하면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의전 행사를 또 하거든요. 국회의원들 다 오고 다 오는 의전 행사를 하는데 여자분하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수영 대표가 이걸 녹음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매일 듣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전달력이 좋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달력이.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치미 할 때도 보면 우리가 긴 시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편집을 하잖아요. 편집할 때 보면 홍림 씨 편집이 제일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녹화를 길게 했는데 누구는 많이 잘리고 누구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보면 알잖아. 저거 찍을 때 저 친구가 얘기 시크했는데
화면 나오는 건 이제 홍림 씨 것만 쫙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를 잘 한다는 것 네. 같은데 어떤 뭐 비법, 비결 같은 게 있나요? 비교는 아니고 저는 그냥 그때 그냥 거의 내 생각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볼 때는 뭐냐면 예, 예. 잘 들어요. 아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집중을 잘해요. 우리가 이제 패널이 10명이잖아. 예, 나는 이제 예. 난 늘었나? 또 예, 뭐 비슷해요. 5명 예, 할 예.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요. 아 그래요? 상대하는 얘기를 잘 듣더라고. 그냥 뭐 그래서 있다가 멘트가 되게 적절하게 나와요. 그냥 듣고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또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뭐 우리가 또 이런 그 작은 모임이 있을 때도 네. 보면 잘 듣고 그게 맞는 얘기를 잘 던져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공부해서 많이 알아야 꼭 말을 잘하는 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형은 학식이 많으니까 저는 학문적인 얘기하는 거 전 늘 듣고 있잖아요. 형은 얘기하고 하면 듣고 멘트하는 게 네. 굉장히 학술적으로 멘트를 해 또 그런 얘기 할 때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홍림 씨가 말을 잘하는 게 말을 잘 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정말 여러분들 제가 꼭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비욘드에서 홍림 씨 딸 한번 모시고 너 누구랑 사니? 너 몇 층에 사니? 이 얘기를 한번 그런 제목으로 한 2-3개 정도를 그런 얘기가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모임에서 여러 명이 만나면 이렇게 돌면서 얘기를 할 때 재미없는 얘기하는 사람 또 이제 뭐 사회생활에 필요한 얘기하는 사람 뚝 돌고 난 다음에 홍림 씨 이런 얘기 한마디 딱 해주거든요. 해주면 정말 뭐 앞에 도움되는 얘기 들었던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이것만 기억이 나요. 이걸 어디 좀 붙여놔야 돼. 댓글에 붙여놓을까?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뭐 중국에 노래방 갔는데 예. 중국 노래방 중국에 노래방 갔는데 차 타고 1시간씩 나가가지고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참 대단해. 어떻게 거길 찾아가는지 산 넘고 거기로 예.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PD님 괜찮으면 다음 달 남양 특집으로 그것도 정말 방송해도 될 정도예요. 오랜 시간 지나갔던 얘기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뭐 어디 이제 뭐 신문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제 강의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뭐 변호사, 그렇죠. 그 시의원, 네, 맞아요. 뭐 AI에 대한 쭉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다 못해도 그냥 기본이잖아요. 못해도 그냥 학습적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하고 제 인생 얘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도 살았고 저런 인생이 있었구나 좀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죠. 네, 되게 조심스러워 그런 것들이. 방송이 되게 재미가 없어지죠. 네, 되게 재미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댓글도 뭐 다 좋은 댓글 해주는데 뭐 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해. 이 의학 프로그램에 한병원장 와가지고 농담을 따먹기나 하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24시간을 의학으로 하면 보는 분도 지쳐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쉬어간다 광고 본다 생각하시고 그냥 기분 좋게 봐주시면 좋은데 꼭 거기다 댓글 달으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 레슨 이렇게 하면 꼭 이 사람 프로야? 시합도 못 나가면서 시합 다 나갔거든요. 챔피언스 지금 챔피언스도 몇 번 나갔잖아. 4등까지 했었거든요. 그때 상금 4,500만 원. 11등도 하고 3등도 다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엔잡러들은 갈 때마다 이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나 좀 고깝게 보는 사람들 한마디씩 하지. 제 가수야? 그러니까 앨범 냈는데 뭐 좀 이제 개그맨 맞아? 유명하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정말 재밌는 얘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홍림 씨 보내줄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더 길어도 돼요. 아니요, 보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하면 실증내. 그렇구나. 그래서 딱 1시간 반만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묻고 싶어요. 내가 한 말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말. 내가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고마웠던 말. 가장 후회하는 말은 별이한테 했던 말이에요. 제가 별이한테 했던 말이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하고 관계가 정말 안 좋을 때예요. 맨날 이혼하자 그럴 때. 이혼하고 막 그러고 막 와이프도 그러든지 막 이렇게 할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별이 이제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 이제 픽업을 가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뒤에 앉혀놓고, 별아, 아빠가 너한테 할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왜? 뭐? 그래서 그래. 너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다 알겠지. 집 앞에 싸운 적은 없거든요. 큰 소리, 그래도 애들은 금방 알죠. 네.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아이고. 네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딱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울어도. 그래서 왔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 별이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그 말이 너무 큰 상처를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그 당시에 가장 후회되는, 지금도 후회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엄마한테 후회되는 말은,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해요? 예.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낳아주고 밥 먹여주면 됐지. 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철없을 때, 엄마, 그러니까 막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저도 너무 힘들 때, 엄마가 막 이제 좀 엄마도 힘드니까 막 나한테 말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 그러는데 대체 막 이렇게 대들었던 적이 엄마한테는 큰 상처였고,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미안하다는 말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엄마가 성격이 좋으시네. 나 같으면 부치깽이 들고 두드려 팬다. 그때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엄마가 옷 뺏겨 밖에 내보내고 벌 주고 그랬는데, 또 이제 다 성인이고 컸으니까 너한테 너도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큰 짐을 부탁한 것 같다. 내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데, 그 말이 이제 제일 가슴이 아프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후회되는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게 되니 이제 네, 지금은 안 하게 되죠. 지금 그렇게 후회되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래도 지금 살면서 그러면 반대로 네. 엄마든 뭐 형님이든 부인이든 딸이든 그 말 들을 때 막 격려가 되고 딱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 들은 적이 있나요? 지금은 처음에는 다들 이제 가수 한다고 그럴 때, 프로 골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야, 내 손 당연히 그건 나이 30에 골프 쳐가지고 무슨 프로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내가 좋아하고 자신 있으니까 그 말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그래? 해보지 뭐. 이런데 가수 한다고 그러니까 별이부터 와이프부터 처가 식구부터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말을 못해도 뒤에서는 이제 다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래요? 쟤는 무슨 돈으로 한대? 자기 돈으로 한대? 막 진짜 돈 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앨범 준비하려면 돈이 들지. 쟤 아무나 하나 가수는? 막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물론 저도 알죠. 왜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내가 노래 못하는 거 알죠. 근데 저 생각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고 못하지만 내 노래를 갖고 있잖아요. 다른 가수들은 자기 노래가 받기 힘들지만 전 제 노래를 갖고 있고 또 색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막 이상하게 그러진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난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다들 비판적인 얘기를 했을 때 너무 힘들었죠. 근데 요즘은 형 저 많이 좋아졌네? 많이 늘었네? 나는 처음 할 때부터 그래서 아끼지 말라고 와서 이제 옆에서 흥얼거리며 연습할 때 야, 그 딱 너 노래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응원해주고, 어저께 별이도 이제 가요 무대를 이제 자기 방에서 보고 이제 아침에 이제 봤어. 어때? 아빠 이 노래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그날 이 노래 좋다는 얘기가 깜짝 놀랐어. 아빠 너무 광주 여자도 너무 좋아. 진짜. 저기 핸드폰은 어디 있니? 혹시 MR 있어요? 없을걸요? 없나요? 그건 둘이 같이 불러야 돼요. 혼자 불러도 잘 부를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한번 불러볼게요. 한수영 씨랑 같이 나올게요. 수영 씨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비 온 뒤 대박이지. 노래 한수영 씨는 그냥 아무 노래 막 해요. 원래 주현미 노래를 너무 잘해요. 2등 했잖아, 주현미 씨. 지난번에 여기 주현미 쌤만 왔었어요. 그럼 봤어요. 네. 주현미 씨 노래 정말 잘해요. 똑같이 해요. 그래? 네.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지금은 이제 응원해 주니까 좀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래가 좋으니까 그냥 조금 묻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아니 노래가 좋으면 예. 가수는 노래에 묻어가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홍림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인생의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네. 앞으로 야구 100곡은 나올 것 같아.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이번에 그러면 저기 나왔잖아요. 우동집 우동, 노래는 예. 우동집 노래는 벌써 작사 작곡이 끝났나요?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한 그럼 80%. 제목은 뭘로 붙였나요? 우동집에서? 아니요. 국제시장 우동집에서? 아니, 추억을 먹고 산다.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럴 수 있겠다. 음. 나도 한소영 대표 노래 한 곡 받아야 되는데. 바로 써요. 나는 스토리가 없어. 그래. 재미가 없어. 스토리만 있으면 바로 제 얘기 듣고 거의 다 썼으니까 가수해야 되겠다 다 썼으니까. 시간 남으면 공부했어요. 그러면 뭐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미있어요. 그럼 노래가 그러니까 나오는 게 나오지. 나오나? 당연히 형 바로 나도 나오는데. 남들은 수학 공부 어렵다는데 너는 왜 수학 공부가 좋아? 수학이 그렇게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다 랩처럼 나오는데요. 그거는. 나도 그 우동집 노래가 네. 거기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딱 네, 들어. 형한테 한번 보냈는데. 우동집 노래? 네. 못 봤는데. 단체톡에 보냈어. 단톡에 보냈나? 내가 못 봤나 보다. 사오 당연히 한번 보냈어. 오늘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자, 이제 우리 최홍님 가수 이제 보낼 시간인데 네, 그럼 MR이 준비된 게 없으니 네. 광주 여자 1절만 같이 부르면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 네. 광주 여자 다시 한 번만 1절만 할게요. 좀 크게 틀어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노래가 되게 쉬우니까 네, 같이 한번. 못 잊어 광주 여자야 내가 당신 어찌 잊겠소 못 잊어 떠난 여자야 그리워서 봄에 어쩌을까 당신 앞에서 한 시간 동안 족했고 기나긴 세월 남자의 눈물 오메 어쩌을까요 못 잊어 광주 여자야 내가 당신 어찌 잊겠소 못 잊어 떠난 여자야 그리워서 봄에 어쩌을까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피부과 상담 잠시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에 붉은 점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헬멧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좀 무리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날씨가 더운데 계속 예정했던 그 운동을 계속했더니 피곤해서 헬멧 생겨서 지금 거의 안 오는 단계가 됐습니다. 네. 홍림 씨의 어떤 매력에 빠져 관계를 유지하는 건지 궁금해요. 당연히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만난 지는 뭐 방송 통해서 만났고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관계가 이어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이 아마 달라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배울 게 많죠. 뭐 거꾸로 홍림 씨가 저한테 배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배우는 게 많고 또 유쾌하고 그래서 이제 종종 보죠. 햇볕을 보면 피부가 가렵고 오돌도한 느낌의 얼굴이 띵띵 보여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에 뭐가 생기거나 팔에 뭐가 생기면 햇볕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햇볕 때문에 생기는 피부병은 다형 광발진이라는 병 그거 하나 빼고 나면 거의 없어요. 그것도 되게 생기는 게 언제 생기냐면 3, 4, 5월에 생겨요. 그러니까 봄부터 초여름까지. 6월이 지나가면 그 다형 광발진조차도 저절로 적응이 돼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팔뚝 다리에 비립종처럼 도돌로 난다. 아마 다른 병일 거예요. 예. 햇볕하고는 별 영향이 없는 다른 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직접 봐야 되겠죠. 네. 에어컨을 어느 정도 트는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건조하다, 수분크림이 부족하다, 지루성 피부염이나 다른 습진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되게 이제 얼굴에 사람들이 되게 각질 있다, 당긴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피부과 전문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름이 턱 주변에 자주 나는데 입 주변에 나는 여드름은 그 여성들의 경우라면 구주염이라 그래가지고 월경하고 연관이 되게 많아요. 월경 발생하기 일주일 전쯤에 월경 있기 한 일주일 전쯤에 입 주변에서 큰 여드름이 생기면 대개는 구주염이라 그래서 월경을 일으키는 프로제스테론 호르몬과 연관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을 한 2주 정도 먹고 바르는 게 좋습니다. 네. 자꾸 짜지 말고 턱 주변에 나는 여드름은 손 대면 팅팅 곰기만 하지 나오는 것도 없어요. 약 먹고 약 바르서 가라앉혀야 됩니다. 호르몬 문제가 아니고 원래 나오는 호르몬이고 그게 나한테 여드름 유발할 뿐이지 그 호르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약산성 크린저가 좋다. 그건 딱 광고죠. 뭐 비누를 쓰든 약산성 크린저를 쓰든 본인이 써서 불편하지 않으면 쓰시면 됩니다. 제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울세라 스머지 같은 리프팅은 몇 살 때 하냐고 피부 처지면 하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이게 뭐 한 50은 넘어야 뭐 노화를 느끼지 않나요? 네. 50은 넘어야 되겠죠. 네. 사마귀 없애는 방법이요. 사마귀가 일단 진단이 정확한지를 봐야 되고요. 정말 사마귀라면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피부에 감염된 거기 때문에 1번은 이제 그 레이저나 이런 걸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으로 면역을 증강시켜서 바이러스에 내쫓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면역 증강제 쓰는 거죠. 그걸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뭐 이제 레이저로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냉동요법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외과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죠. 일단은 면역 증강제를 먼저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계절하고 상관 별로 없고 겨울에는 좀 심해지긴 하죠. 네, 일상에서 조절할 수 있는 팁은 3가지입니다. 1번, 물속에 오래 있지 마라. 수영하지 마라. 1번이에요. 아토피 있는 사람은 절대 수영 배우면 안 됩니다. 5분 이상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아토피 나빠집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는 게 좋다. 3번째 수면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요. 수면을 밤 10시에 11시에 자서 7시간 내지 8시간 푹 자야 됩니다. 이 3가지만 잘 지키면 아토피가 재발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죠. 일단 병이 생겼을 때는 약 써야 됩니다. 저는 뭐 밖에 나가면 선크림 바르죠. 근데 요즘은 주로 산이나 뭐 이렇게 이런 나무 그늘 속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등산 갈 때는 잘 안 발라요. 예. 산에 들어가면 지금은 뭐 해가 안 보입니다. 그냥 그늘로만 다니죠. 근데
수상스키를 타러 간다 그러면 발라야 되겠죠. 햇볕에 노출될 때는 바르는 게 좋습니다. 김홍성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원형 탈모처럼 갑자기 빠지는 경우, 원형 탈모처럼 갑자기 빠진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원형 탈모증은 누가 봐도 동전모양으로 빠집니다. 그게 아니고 넓은 부위에서 머리 빠진다 그러면 거의 대머리입니다. 유전적인 탈모죠. 그러니까 원형 탈모처럼 갑자기 빠진다. 그러니까 모양이 둥글면 원형 탈모. 이거는 뭐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약 바르면 뭐 금방 좋아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빠지면 남성형 탈모, 대머리고, 원래 대머리가 있고 피나스트라이드 먹고 있으면 원형 탈모 따로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머리는 유전병이고요. 그다음에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동전모양으로 빠져요. 그래서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형 탈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몸에는 면역이 있어요. 내 몸에는 면역이란 체계가 있어서 내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오면, 그게 뭐 화학 물질이든 그다음에 세균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곰팡이가 됐든 그다음에 암세포가 됐든 이런 내 몸에 유해한 물질이 생기면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스크리닝을 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그물 같은 걸로 걷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면역 세포가 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몸이 너무 힘들면, 제대로 자질 못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 늦게 잔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 몸에 무리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면역이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면역이 이상하게 과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좀 비유를 더 쉽게 하면 경찰이 우리 사회의 면역기관이거든요. 경찰이 있는데 이 경찰이 되게 피곤해서 그냥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면역이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경찰이 있는데 음주로 한 상태에서 지금 경찰 일을 해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똑같은 면역이 있는데 면역이 게을러서 퍼져버리면 그게 면역 감소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저처럼 헬프레스도 생길 수 있고 뭐 지루성 피부염도 생길 수 있고, 이제 그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고요. 원형 탈모증은 면역이 있는데 면역이 뭐 술 취한 면역이에요.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면 안 되는 내 머리카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될 면역이 처지는 거나 헷가닥 하는 거나 다 원인은 비슷해요.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면역에 그런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건강을, 중간적인 면역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더운 여름에 내가 생각했던 등산의 코스가 있고 걸어야 될 양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리해서 걸었어요. 그렇더니 이렇게 헬페스가 생기는 거죠. 욕심부린 거죠. 두피가 자꾸 가렵고 비름이 생깁니다.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에요.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되고요. 샴푸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병원 나가서 처방받아서 스테로이드 일주일 바르면 됩니다. 생기는 원인은 지금 얘기했던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머리결도 피부죠. 푸석푸석한 건 피부 관리가 잘못된 거죠. 자, 우리 머리카락은 파하고 똑같아요. 팥뿌리가 이제 땅에 박혀 있죠. 뿌리는 땅에 박혀 있고 우리가 보는 거는 푸른색 파대를 보는 거죠. 초록색에. 그 초록색의 파대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파대에 뭐 균이 들어가거나 그게 잘못돼서 망가질 수도 있고 뿌리가 잘못돼서 그런 병든 파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머릿결이 푸석푸석하다는 얘기는 모근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모근은 튼튼한데 파마를 많이 하거나 염색을 많이 하거나 브릿지를 뭐 반복하거나 헤어스타일링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해서 파대 밖에 나온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이면 안 하면 되고요. 모근에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죠. 약을 먹거나 발라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지루성 피부염처럼 기름진데 건조한 건 그거는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각질이 생기는 겁니다. 보습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해야 돼요. 건조한 게 아니라 각질은 지루성 피부염에 피지가 많아서 생긴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 갖고 안 됩니다. 약 먹고 약 발라야 됩니다.
65세인 남편이 대머리인데 며칠 대머리약 먹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대머리가 너무 심하거든요.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욘디에서 제가 강의한 것도 있어요. 비욘디, 함익병, 대머리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맨들맨들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면 흑채 뿌려보면 알아요. 흑채 뿌려서 흑채가 붙어서 머리카락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약 먹으면 한 2년 지나서 흑채 뿌린 정도만큼 좋아져요. 근데 완전 맨들맨들한 대머리는 흑채 뿌려보면 흑채가 안 붙어요.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런 정도, 그 정도에라면 가발이 답이죠. 폐경기 때 호르몬제 추천하시나요? 불편하면. 불편하다는 거는 이제 그 에스트로겐이 끊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안면 홍조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여기저기 원인 불명의 뭐 이렇게 관절통이라든지 뭐 불편해. 사춘기 때 불편한 거나 사추기 때 불편한 거나 똑같아요. 봄이나 가을이나 다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면 에스트로겐 세라피를 하는 거고요. 견딜만 하면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게 좋죠. 그 기준은 개인적인 차이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못 참는 사람한테 그거 왜 못 참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은 그게 힘든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통증에 대해서 되게 둔감한 편이에요. 이제 뭐 여기 헐표 생길 정도로 여긴가 생길 정도로 등산을 했으니 보면 발에 지금 뭐 껍질 벗겨지고 난리죠. 보고 있으면 뭐 되게 이제 심하게 아프죠. 아플 만큼 벗겨져요. 뭐. 근데 그럭저럭 잘 견뎌요. 그것 때문에 뭐 아프다는 얘기는 안 하죠. 이제 그건 남들이 보면 야, 그거 안 아프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못 견디면 하는 거고 견딜만 하면 견디는 거고.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처방은 산부인과한테 받아서 드시면 됩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것은 원인이 1번입니다. 유전. 지성인 사람이 모공이 넓어져요. 그래서 넓어지는 게 자꾸 더 심해진다. 그건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피지 억제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지를 줄이는 약도 발라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주 나이가 들어서 모공이 넓어진 건 레이저하면 조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약 먹고 약 바르고 레이저 하는 거예요.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좋아지긴 하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처럼 되돌아가지는 않아요. 좀 나아집니다. 레티놀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뭐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 모공이에요? 뭐 약간의. 근데 뭐 레티놀 화장품 갖고 모공을 좁힐 정도는 아니죠. 그 양리 작용의 기능이 그 정도 강하지는 않아요. 꼭 모공을 좁히겠다 그러면 약 먹고 약 바르고 레이저 하면 됩니다. 마스크 쓰고 난 뒤 턱이나 볼 주변에 여드름이 심하게 생긴다. 마스크하고 여드름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있는 여드름이 좀 더 염증이 심해질 수는 있지만 여드름 안 나는 사람이 마스크 했다고 여드름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원래 있던 병변이 좀 심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약 발라서 여드름 치료하면 됩니다. 얼굴 홍조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40대 초반에서 갱년기 올라이도 하는데 홍조가 아니고 이게 주사성 여드름입니다. 40대 초반에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이거 여드름의 변형입니다. 피지가 많이 나오는 걸 방치하게 되면 한 15년, 20년 방치해 놓으면요. 혈관이 확장돼요. 그래서 얼굴이 벌개집니다. 병원에 홍조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이 다 주사성 여드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의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제가 환자를 보면 느끼는 거예요. 다 홍조라고 그러고 와요. 실제로 홍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한 40, 50대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사람들은 주사성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지루성 피부염이 더 올라앉아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오죠. 두 가지 병을 치료해 주면 돼요. 상처 부분은 흉터이기 때문에 머리 안 납니다. 두피에 영향이 있죠. 골절이 있어서 외상이 있었다 그러면 그 상처 흉이죠, 흉. 비립종, 좁쌀 여드름이 자꾸 생깁니다. 퍼지는 것 같고. 비립종하고 좁쌀 여드름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비립종은 나이 들면 생기는 노화 현상이고요. 좁쌀 여드름은 여드름이에요. 그게 섞여 있을 수는 있죠. 여드름은 약 먹고 약 바르면 되고요. 비립종을 레이저로 제거하면 됩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지성 피부라서 목과 턱선 주변에 주기적으로 큰 결제 여드름이 나는데
목과 턱선 주변에 주기적으로 큰 결정성 여드름이 나면 당연히 아이소트레티노인을 먹어야죠. 예, 그게 나아요. 이분이 목과 턱에만 나지 않아요. 얼굴 전체 날 거예요. 여기도 심한 게 난다는 얘기죠. 예. 약 먹는 건 이소티논이 훨씬 나을 겁니다. 잔주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눈 주변에 생기는 잔주름이 되게 심할 때는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수술적인 방법으로 잔주름을 제거하는 게 제일 나아요. 목주름에 주사를 놓는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주사 맞아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피부과에 와서 저도 뭐 환자 상담을 하니까 환자를 보니까 와서 수술은 싫은데 결과는 좋기를 바라요.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에 주름이 생겼다. 예, 성형외과에 수술하는 게 정답입니다. 나는 수술이 싫어요. 그냥 사세요. 주사 맞아서 좋아질까요? 별로입니다. 예. 피부가 푹푹 찌면 피부에도 안 좋은가요? 글쎄요, 뭐 피부는 별 상관없죠.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깨끗하게 이제 청결하게 샤워하면 되죠. 피부하고는 별 문제 없습니다. 모발 이식을 한다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머리이면 1번 약 먹는다. 아니 아주 어린 나이에는 10대 중반에는 약 바른다예요. 바르는 약에서 로게인이나 미녹시딜, 마이녹실 용액 바르면 돼요. 10대 중후반부터 대머리 진행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진행이 되면 약을 발라서 20대 중반까지 정도는 약 바르고 살고요. 20대 중반 되면 약 먹어야 돼요. 어차피 진행은 계속 되니까. 그래서 먹는 약을 평생 먹으면 저처럼 약을 잘 먹으면 되게 이제 이러고 살죠. 제가 대머리거든요. 근데 시기를 놓쳤어요. 한 40 중반 돼서 이렇게 M자로 빠지고 머리가 좀 많이 빈 상태에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 모발 이식은 약을 먹고 2년이 지난 다음 2년 정도 지나면 날머리가 거의 다 나요. 그 상태가 되고 부족한 자리는 뒷머리에서 띄어다가 앞에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모발에 빠지는 게 진행되는 걸 막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하는 전제 조건은 나는 평생 약을 먹겠다라고 결심한 다음에 2년을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하는 겁니다. 가자마자 수술부터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약을 먼저 먹어야 돼요. 네.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등이나 가슴, 어깨에 몸이 생기는 여드름 같은 겁니다. 등하고 가슴에만 여드름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얼굴이 제일 심하고요. 그게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유전병이라서 그래요. 유전적으로 피지가 많이 나오는 심한 지성 피부이기 때문에 가슴 등까지 여드름이 나요. 약 먹고 약 바르면 한 달만 지나면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돌토돌 짤 수도 없는 요출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하나요? 본인이 짤 게 아니에요. 병원에 나와봐서 보고 정해야죠. 그게 여드름이면 약 먹고 약 바르면 되고요. 그게 비립종이면 레이저로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피부에 뭐가 생긴다면 일단 나와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진단을 해서 약을 먹고 바를 건지 아니면 레이저를 해야 될 건지 수술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수술 큰 수술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정하면 됩니다. 미간주름은 그냥 보톡스 맞으면 돼요. 예. 미간주름은 보톡스 맞는 게 제일 좋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됩니다. 윤희님, 네, 모발 이식했고, 모발 이식하면, 그건 안 빠집니다. 예, 심었던 건 빠지고 목은 다시 올라와요. 효과 되게 좋아요. 예. 되게 한 3,000모 정도 심으면 M자 같은 거는 거의 다 가릴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피나스트라이드 평생 먹어야 됩니다. 예. 평생. 그래야 균형 잡힌 그 모발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좀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유전병이기 때문에 대머리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대머리야 너네도 대머리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검사해보고 머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하면 윗머리가 가늘기 시작하면 약을 먹든 약을 바르든 해야 된다라고 미리 이제 자녀들한테 고지해주면 좋죠. 네. 그러면 자녀들은 일찍 약 먹고 약 바르면 뭐 수술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점이 많은 50대 레이저로 제거하면 됩니다. 네, 3,572개. 예, 당연히 만족하죠. 네, 오늘도 최홍림 가수와 함께 가수는
정말 노래 괜찮습니다. 예, 최홍림 씨와 함께 대화하는 법, 말에 대한 얘기, 노래 같이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즐겨봤고요.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조만간 우리 제작진과 상의해서 우리 최홍림 씨의 사적 자리에서 하는, 여러분 이게 뭐 우리 유튜브니까요, 공공기관도 아니고 적절한 수준의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한번 준비해서 따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저랑은 다시 또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손주들과 함께 휴가가 있어가지고요, 한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서 고맙고요. 건강하게 더운 여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